탈모 샴푸 검색하면 자꾸 유튜버들이 탈모 샴푸 효과 없다는 말만 반복하죠. 아니면 마치 탈모 약인 것처럼 싹 낫게 해준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하고요. 오늘 저는 그런 과장 없이 혹은 과소평가 없이 샴푸를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샴푸는 탈모 관리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꽤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굵게 해주는 약국템이 미녹시딜을 그냥 썼을 때보다 적합한 샴푸와 함께 썼을 때 발모량이 2배는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전문 의약품의 효과가 100이라면 일반 의약품은 30, 샴푸는 10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작지만 확실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럼 탈모 샴푸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지성 남자입니다. 그 이유는 남성 탈모 환자의 무려 80%가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인데, 이 남성 호르몬의 또 다른 부작용이 바로 피지 과분비예요. 즉 남성 탈모 환자의 80%는 탈모 그리고 피지 과분비, 이 두 가지 문제를 둘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정말 높고요. 피지 과분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모낭을 막고 염증을 유발해서 모낭을 손상시키기도 해요. 즉 탈모를 가속화하죠. 그런데 그 기름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아이템이 바로 샴푸라는 거예요. 피지 제거는 탈모 약으로도 할 수 없고요. 오직 샴푸로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탈모를 겪고 있거나 걱정하시는 지성 남자를 위한 궁극의 샴푸를 고르는 기준 9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강한 세정력의 샴푸를 쓰세요. 의외로 샴푸 브랜드마다 세정력이 천차만별인데 세정력이 지성 남자가 쓰기에는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페인과 아데노신이 함께 첨가된 샴푸를 쓰세요. 카페인은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탈모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성분 중 하나예요. 정말 전통이 깊은 성분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하는 것을 카페인이 일부 막아줄 수 있다는 연구가 꽤 있습니다. 또한 모발 성장 관련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는 아데노신과 함께 썼을 때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죠. 멘톨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적당한 멘톨은 좋습니다. 멘톨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이죠. 적당한 멘톨은 두피의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모낭의 영양 공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낭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샴푸에 대한 상식 하나를 깨드리자면 머릿결이 어느 정도는 뻣뻣해지는 샴푸가 두피에는 좋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샴푸는 크게 모발 코팅 성분 여부에 따라서 머릿결 샴푸 그리고 두피 샴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코팅 성분이 들어가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기는 하지만 두피까지 코팅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피지 배출을 막고 모낭에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샴푸를 쓰거나 아무 샴푸나 쓰면 겪게 되는 증상이죠. 그래서 머릿결이 뻣뻣해지는, 즉 코팅 성분이 없는 두피 샴푸를 쓰는 게 모낭에는 훨씬 좋습니다. 세정 성분도 중요한데요. 세정 성분 중에서 설페이트 세정 성분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페이트라는 거는 그 피부 자극의 기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피부 과학계에서 어떤 성분이 자극적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할 때 이 성분이 설페이트만큼 자극적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설페이트는 어떤 성분의 자극성의 마지노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설페이트가 시중의 샴푸의 거의 절반 이상에는 쓰이고 있습니다. 색소랑 향료가 무첨가된 순한 제품을 쓰세요. 향료는 샴푸할 때 기분을 좋게 하긴 하지만 알러지나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게 명백합니다. 엄연히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전히 시판 중인 샴푸의 대략 90% 이상에는 쓰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정부에서 공인한 탈모 기능성 샴푸는 과연 좋을까요? 정부에서 공인한 탈모 기능성 샴푸라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식약처에서 공식 인증한 탈모 기능성 성분 중 하나가 징크피리치온인데요. 이 성분은 장기 노출 시에 정자수 감소, 기형아 발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미 과학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다 헛소리고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위험한 성분이에요.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샴푸에 사용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징크피리치온에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피록토놀라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징크피리치온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를 하면서도 위험성이 거의 보고되지 않은 안전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식약처에서는 위험한 징크피리치온은 탈모 기능성 성분이라고 하고 있고 피록토놀라민은 아니라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실제 과학적인 연구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록토놀라민이 첨가된 샴푸를 쓰세요. 약산성 샴푸가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는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피부는 약산성, 즉 pH 5.5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샴푸까지 약산성을 써버리면은 두피 기름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요. 두피는 몸에서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인데 약산성 샴푸는 그걸 제거하기에는 세정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약산성보다는 알칼리에 좀 더 가까운 pH 7의 중성 샴푸를 써보세요. 두피의 기름이 훨씬 말끔히 제거될 거예요. 게다가 두피를 pH 7로 일시적으로 유지해주면은 두피에 사는 곰팡이균이 살기 어려워지는, 다시 말해서 두피 건강에는 더 이로운 환경이 조성이
적용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샴푸는 현재 호크니의 고슴도치 샴푸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샴푸들은 기성 샴푸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지만 고슴도치 샴푸는 그런 문법을 전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주위에 탈모를 겪고 있는 지성 남자에게 써보게 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샴푸를 썼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큼 신세계라고 공통적인 말을 했습니다. 개운함이 지속되는 시간이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세정력이 좋고 머리카락 코팅 성분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1시간은 모발이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뜻함이 확연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샴푸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양모감도 지금껏 썼던 샴푸랑은 차원이 달라. 정수리 냄새 그리고 두피 떡짐, 비듬 이런 증상도 제가 3주 정도 써보니까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걸 느꼈습니다. 제가 과장을 안 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샴푸만 쓸 것 같아요. 현재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샴푸는 시장에 없습니다. 기성 샴푸 문법을 따르지 않는 그라운드 브레이킹 샴푸를 한번 써보세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호불호가 정말 세게 갈릴 수 있어요. 탈모를 겪는 지성 남자라면은 정말 높은 만족도를 가질 건데 그게 아니신 분이라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는 저랑 완전히 반대인 머리가 풍성한 건성 피부 여성인데요. 제 와이프가 이 고슴도치 샴푸를 썼을 때 세정력이 너무 세서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라운드 브레이킹 샴푸를 한번 써보세요.